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부동산 오르고 물가 오르고 심지어 이 친구 월급도 오르는데 예, 내 건 안 오르는 이거 바로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뭔지 느낌 오셨죠? 네. 평범한 직장인 분들 아마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일 테고요. 저도 굉장히 뼈저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월급 이야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생활비 줄지 않고 뭐 출근 비용, 집세 이건 다 고정돼 있죠. 스트레스 받을 때 또 술 한잔 해야 됩니다. 뭐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고요. 이 탕진 비용 탓에 월급 굉장히 적게 느껴진다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임금이 OECD 중위권 정도 수준이긴 한데 경제 성장과 비교를 하면 임금 올라가는 속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실제로 직장인들이 자신의 월급에 만족한다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족하시나요?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 월급을 모두 써버리는 월급 고개, 이른바 텅텅 비었다, 텅장이라고 합니다. 통장에 비는 신세가 된다고 하는데 다음 달 급여일이 되기도 전에 월급을 다 써버려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바로 보릿고개에 빗댄 단어입니다. 월급 고개를 겪기 시작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2일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일이면 월급이 다 동일한다는 뜻이죠. 한편 월급 고개를 겪는 직장인들은 현재 받고 있는 월급보다 평균 한 154만 원은 더 받아야 이 월급 고개를 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월급 고개 참 슬픈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늘 조금 더 인상됐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임금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실제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평균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은 좀 수치로 정확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한국의 평균 임금은 연 4,87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구매력이라고 해서 한 임금을 국가별 물가와 통화 가치를 반영해서 산출을 하는 건데요. 미화 1달러를 가지고 그 나라에서 실제로 얼마나 살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한국의 평균 임금은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터키와 콜롬비아를 제외했을 때 19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OECD 회원국 평균 임금은 48,600달러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87% 수준입니다.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네, 사실 뭐 2003년 24위에서 현재 19위까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3년에는 지금 OECD 회원국 평균 임금 42,800달러의 75% 수준이었지만 16년 만에 12%포인트 상승을 한 겁니다. 연도별 평균 임금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3.6%로 OECD 평균 1.8% 정도인데요. 순위로는 35개국 가운데 7위니까 꾸준히 상승 중인 건 맞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한국의 전체 GDP 규모는 훨씬 더 높은 수준 아닌가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GDP 규모 2003년 10위에서 지난해 8위로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GDP 성장에 비해서 임금 증가가 굉장히 더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코로나19 위기에도 경제 성장률 어느 정도 지금 선방하고 있는 건 맞지만 임금 감소, 체불,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무엇보다 이 전문가들은 상위권으로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는 임금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임금 소득을 늘리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가장 먼저 남녀 임금 격차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 비율은 무려 32.5%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남녀 임금 격차 비율은 12.9%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것에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임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에 비해서 32.5% 적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성의 임금이 남성 임금의
67.5%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남성들이 100만 원 벌 때 여성은 67만 5천 원을 번다는 뜻인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좀 부끄러운 일위가 아닐까 싶은데 해외에서는 이런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북유럽 사례를 저희들이 보통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스위스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남녀평등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임금 분포 공시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근로자나 주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유리천장이라고 하죠. 이 유리천장을 깨고 임원 여성 할당제 제도 도입 같은 이런 것까지 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도 그러면 스위스처럼 임금 분포 공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 경영계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노사 갈등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는 반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어느 나라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일 텐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날까요? 취업률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20대 남녀의 취업률은 OECD의 다른 나라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대 들어서 여성 고용률을 보면요. OECD 평균보다 크게 떨어지고요. 이게 40대 후반이 되면 다시 OECD 평균을 회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0대에 출산과 육아가 몰려있죠. 출산과 육아를 맞닥뜨리면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경우에는 비정규직이나 상대적으로 임금이 좀 낮은 업무를 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이런 남녀 임금 격차가 사라지는데 217년이 걸릴 거다. 자, 이런 암울한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스위스처럼 제도 개선을 통해서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사라지는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외에도 임금 소득을 늘리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고령층 일자리의 질적 개선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노년층의 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5060 세대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좀 보면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전체의 72.5%에 이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꾸리고 있지만 어르신들 지금 넘쳐나고 있죠. 이 넘치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질적인 일자리는 굉장히 적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는 281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65세 이상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인데요. 하지만 60세 이상 임금 노동자의 약 71%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가 저임금, 임시직에 몰려 있다는 얘기죠. 임금도 그리고 고용 불안도 높을 수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유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월급만 축내는 사람, 월급 루팡이죠. 툭하면 회의하자고 하는 짜증나는 사람들, 회의주의자로 칭하고 있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는 안반수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뜻일지 짐작이 가실까요? 안반수. 안반수, 저는 지하 안반수가 가장 먼저 떠올라서 이건 좀 좋은 뜻이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이 안반수라는 게 원래 땅 속의 큰 바위 아래에 있는 물이다 이런 뜻을 가졌는데요. 자, 여기에 빗대서 어떤 이슈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나서지 않고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직장인, 아마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안반수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고용시장은 가장 불안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금 소득도 증가만큼이나 임금 안전성을 위한 노력도 절실한 때입니다. 오늘도 박상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